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서울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아마 다이빙하러 최근에 태국을 갔나 봅니다. 이 코로나 시절에 말만 들어도 너무 부러웠습니다. 근데 거기서 해파리에 아마 쏘였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해파리에 쏘였을 때 본인이 좀 준비해 간 응급처치 약품으로 식초를 거기에 좀 뿌렸는데, 이거 본인은 그 식초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식초를 쓰고 나서 더 좀 안 좋아졌다,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.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. 이게 제가 비교적 초창기에 사용했던 어떤 시스템입니다. 근데 위험한 해양생물 10개를 골라가지고 그 중에 1번으로 제가 해파리를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. 거의 이야기가 중복될 것 같기는 한데, 우선 질문의 요지는 이게 해파리에 식초를 써도 되냐고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더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써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차차 해수 온도가 올라가죠.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해파리들이 출몰을 합니다. 이게 저희들이 다이빙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벌써 80년 초반이고 이러니까요. 지금 40년 가까이 돼가면, 그때만 해도 이렇게 무식한 노무라 에픽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. 몰라요.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이게 수온이 좀 올라가고 하면서 이 한국 근해에도 이게 엄청 많이 나타나죠. 그래서 증상, 그 다음에 치료 방법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, 이 식초가 과연 이 해파리에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현재 업데이트되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실제로 안 좋은 해파리도 있습니다. 이 식초를 사용하면.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주로 다이빙 가서 바닷가에 놀러 가서 이 해파리에 쏘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,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해파리 주의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우리 해양수산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, 이렇게 해파리 정보 시스템 이란 게 있고, 그 안에 꽤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해파리의 종류도 있고, 그 다음에 해파리에 쏘였을 때의 정상, 응급처치 방법,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가실 때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사이트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주간 보고 해놓고요. 이 안에는 우리가 해파리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여기다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. 어디에서 나타났고,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런 증상을 앓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적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해파리에 쏘이면 아프죠. 그런데 문제는 꼭 가슴 쪽, 호흡하는 근육 쪽이 아니어도 이 독 자체 때문에 사람이 호흡 곤란이 오고요, 가슴에 통증이 오고, 그 다음에 쏘인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킵니다. 굉장한 독이죠. 피부에는 발진 혹은 수포가 생기고, 그 부분이 이렇게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독성 때문에 메스껍다 혹은 토하기도 하고요, 음식 삼키는 게 힘들어지고,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적이 생기면 이게 이제 2차 감염이 오면서 해파리에 쏘여서 아픈 거 말고요, 2차 감염에 의한 또 통증이 추가적으로 오게 됩니다.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응급처치 혹은 치료를 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쏘였으면 어차피 바다에서 쏘이니까요, 그 쏘인 자리에 붙어 있는 촉수를
우선 민물이 아닌 바닷물로 씻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또 어디 들여다보면 어떤 종류는 바닷물로 씻으니까 이 족수들이 수축을 해가지고 더 많은 독을 밀어넣는 것 같다. 이런 또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. 일단은 바닷물로 먼저 씻고요. 그 해파리 촉수가 피부에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겸자란 거 있습니다. 그 포셉이라고 해서 아주 그 예리하게 딱 집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좋습니다. 저희들 지금 약국에 가면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이 겸자도 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뭐 다이빙하러 이렇게 여행 가고 할 때 사용하는 어떤 응급처치 키트 안에 반드시 이것을 하나 넣어서 다닙니다. 식초로 대부분의 해파리의 경우는 식초로 해독이 조금 됩니다. 만약에 식초가 없으면 우리 소독할 때 사용하는 알코올, 그거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그걸 제거할 만큼 하고는요, 거기다가 우리가 면도할 때 사용하는 어떤 크림 혹은 베이킹소다와 바닷물을 섞어서 이게 섞어 놓으면 약간 뻑뻑해지겠죠. 이것을 그 자리 위에 도포를 해서 말립니다. 좀 말라붙으면 그것을 벗겨내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게 신용카드 같이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, 그러면서도 면이 뾰족하지 않은 이런 걸로 살살 벗겨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 부위에 그 부위를 뜨거운 물에 담급니다. 이게 뜨겁다는 표현이 우리가 손가락을 대봤을 때 뜨겁기는 하지만 화상은 입지 않을 정도, 이게 약 43도에서 45도 됩니다.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의 목욕탕 탕이 3개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평균 45도, 하나는 43도, 하나는 아침에 가면 29도 정도 나오는데 오후에 가면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. 수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물을 정할 때 그 현장에서 물을 끓이고요. 그 다음에 끓인 물에 손가락을 찬물하고 섞어서 손가락을 넣어서 아주 따끈하다고 싶은 정도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하면 됩니다. 온도계가 없을 때는요. 그 다음에 거기 담궈서 약 1시간, 30분에서 90분, 1시간 반 정도까지 그냥 담그고 있는 거고, 가급적이면 그 따뜻한 물에 계속 따뜻한 물을 보충을 해서 따끈따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고 나서 간지럽다, 아프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간지러울 때 많이 쓰는 그 칼라민 로션 같은 거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다면 스테로이드 연고, 우리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마데카솔 연고하고 이런 거 있죠. 그런 걸로 발라주면 정상이 좀 완화가 됩니다. 자, 이 식초가 의견이 분분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해파리에 식초를 사용한다. 이거는 그 AHA, 미국 심장학회죠. 이게 주로 이제 응급처치에 관한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, 얘들은 아직도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식초로 씻으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. 근데 해양의학에서 많은 종류의 해파리를 다루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식초가 권유는 되는데, 고깔 해파리라고 하는 아주 질 좋지 않은, 이게 이름도 아주 묘하죠. 포르투기즈 마노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식초를 부었더니 그 식초의 자극에 의해서 그 피부에 묻어 있는 어떤 촉수들이 수축을 하면서 더 몸속으로 그 독을 더 밀어넣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현재 그 해양의학에서의 제시하는 내용입니다. 사실 이 고깔 해파리는 우리가 해파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파리는 아닙니다. 비슷하지만 그 젤리피쉬하고는 좀 다릅니다. 제가 언제 이 고깔 해파리, 저희들 열대지방에 가서 다이빙하거나 뭐 해수욕하거나 할 때 이 고깔 해파리가 해변에 나와 있는데 그거 아직 죽기 전에 저희들이 바른 경우가 있습니다. 큰일 납니다. 비록 죽었어도 얘들은 해롭습니다.
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해파리처럼 생겼죠. 뭐 여러모로 해파리처럼 생겼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동물학적인 의미에서 이 해파리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. 이게 바닷가에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. 이 몸통은 하얗지만 밑에 다리 쪽이 파랗게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발로 밟거나 혹은 손으로 잡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. 이 다이어그램입니다. 그 윗부분과 아래쪽 그 촉수 쪽에 생김새가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촉수 쪽은 그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잡힌 물고기의 눈동자가 아주 슬픕니다. 문제는 이 고깔 해파리 같은 놈들도 거북이한테 잡아먹힙니다. 이거 제가 지난번 이 해파리 영상을 할 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올려놓은 거북이가 이 해파리를 신나게 먹고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. 참 놀라운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가 이 해파리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여러분들 해수욕 여름 방학 때 바다 가실 때 꼭 해파리 주의보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십시오. 그 다음에 특히 다이버라면 반드시 전신 슈트를 다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제가 모든 이 잠수 이야기나 혹은 그 일반 다이빙 이야기 할 때도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. 비키니 입고 다이빙 하면 난감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. 해변에 쏠려와 있는 해파리를 보면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죽은 해파리도 그 촉수에는 아직도 독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밟을 때 그 촉수가 수축하면서 우리 몸속으로 독을 밀어열 수 있습니다. 해파리에 쏘였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. 이 바닷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는데요. 대부분의 경우는 바닷물로 씻는 게 맞습니다. 얘들이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바닷물로 씻으면 뭐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해파리의 경우는 바닷물로 세척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나 너무 내용이 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. 식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까지는 식초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포르투기즈 마노워라 그랬죠. 그 해파리처럼 생긴 그 동물의 경우는 식초를 뿌리니까 그 촉수가 수축을 하면서 독을 더 뿌린다 그랬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보는 이 노무라 입깃 이 해파리도요. 1919년에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. 식초를 뿌렸더니 독성이 증가하더라. 그래서 이 종류에서도 식초는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뱀한테 물려면 된장 바르고 이런 게 있는데 서양애들도 보면 아마 해파리에 쏘 있을 때 그 소변에 들어있는 뇨산이 해파리를 죽인다는 헛소리가 있습니다. 이 뇨산의 자극을 받으면 이 촉수가 수축하면서 독을 피와를 밀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. 결론적으로 지금 해파리 쏘임에 대한 치료법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해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바다에서 다이빙하거나 해수욕할 때 흔히 보는 해파리의 경우라면 바닷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식초 혹은 알코올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촉수가 있다면 예리한 그 겸자로 그 촉수를 살짝 벗겨내듯이 제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상처를 뜨끈뜨끈한 물에 담궈서 1시간 가까이 있다가 빼고 통증이 아직도 있다면 또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구할 수 있다면 그 베이킹 소다 여기다가 바닷물을 하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발라준다거나
우리가 간혹 그 면도할 때 사용하는 쉐이빙 크림, 뭐 쉐이빙 로션 이런 게 있죠. 그걸로 위에 이렇게 덮어놨다가 이것이 바싹 말라서 어떤 버석버석한 어떤 그런 막이 되면 그때 신용카드 같은 걸로 그거를 살짝 벗겨주는 게 좋다.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특히 해파리가 많은 열대지방 같은 데 가실 때는 칼라민 로션이요. 이게 우리가 목에 물렸을 때 이걸 바릅니다. 발라주면 간지러움이 좀 덜할 거고요. 스테로이드 연고는 발라주면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급처치 키트안에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저희들 해양수산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출연하는 독성 해파리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. 노무라 입깃, 작은 불의 해파리, 그 다음에 유령 해파리, 커튼, 원형 해파리. 뭐 보면 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.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물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요. 그 다음에 이 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간단한 응급처치법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. 이게 제가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한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. 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증상이 심할 때가 문제죠. 호흡 곤란, 의식 불명, 온몸에 통증을 느끼고 할 때는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.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합니다. 해파리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해양생물이 아닌 것을 확실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해파리에 쏘였을 때 식초를 써도 되느냐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파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이빙 하시고 오래오래 즐겁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